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평균이에요. 만약에 영어가 80점이고 수학이 90점이라고 하면 두 개 평균 낼 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요런 형태가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게 기하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언제 쓰냐 하면 두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어떤 최소값을 구하거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응용이 되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렇게 쓰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더 많이 쓰냐 하면, 자, a 플러스 b가 2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좀 더 많이 쓰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냐면 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곱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를 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앞에서 부등식에 증명했었죠. 자, 그러면 증명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게 기본 증명 형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쓸게요. 통분을 먼저 하고, 자, a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2ab군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루트 a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따라서 둘을 뺀 게 0보다 크다가 나왔으니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큰 것 같다, 이렇게 식이 성립을 할 거고요. 자, 등호는 얘가 0일 때 성립을 하죠. 자, 얘가 0이라는 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평균을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언제 쓰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둘 다 0보다 클 때 쓰셔야 되고요. 자, 주로 언제 쓰냐 하면, 얘가 합이고 얘가 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곱이 상수예요. 자,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합이 상수예요. 합의 상수일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는 곱이 상수가 아니라 곱을 상수로 만들 수 있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합을 상수로 만들 수 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요 밑에 자리가 없어서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
등호는 어떻게 될 거냐면 합이 최소일 때 뭐 A, B의 관계를 찾으시오. 곱이 최대일 때 A하고 B의 관계를 찾으시오. 뭐 그런 문제가 났을 때는 등호 성립할 조건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x분의 4의 자,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이고 x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입니다. 그 상태에서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곱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x하고 x분의 4의 곱은 4죠. 자,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자, x 플러스 x분의 4는 2배 루트의 x 곱하기 x분의 4다 이렇게 되면 될 거고, 2의 루트 4니까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따라서 최소값은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의 x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오시면 자, x가 a고 x분의 4가 b가 되겠죠. 등호는 뭐뭐일 때 성립하냐면 두 개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제곱이 4고 자, x는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x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가 2보다 클 때 x 플러스 x분의 최소값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는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상수가 안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상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쓰고 플러스 1을 쓰잖아요. 그럼 요만큼을 상수로 만들 수 있죠. 곱해서. 자, 얘는 약분이 돼서 1이 되니까 얘 최소값은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일 때 x를 구하시오 해주시면 이거일 때 x값을 구해주시면 되고 2보다 큰 x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이고 곱이 상수일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합이 상수일 때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 1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거나 클 때 자, 1번 물어봤어요. 곱의 최대값 물어봤고 합이 상수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그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3y가 12가 될 거고요. 약분되면 6이 되면 되겠네요. 그럼 제곱해서 x, y의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x, y의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상수일 때 곱의 최대값을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변형되는 문제들은
그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문제에 적용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최대일 때, 자, x, y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2x하고 3y가 같을 때요. 요거 전체가 a고 요거 전체가 a고 요거 전체가 b예요. 그래서 a, b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2x가 a고 3y가 b니까 2x하고 3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x 플러스 3y가 6이잖아요. 자, x 먼저 구해주면 3y가 2x니까 4x가 6이 돼서 x는 얘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x가 2분의 3이니까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얘가 3은 3y가 될 거니까 y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3, y는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이 상수로 주어졌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xy가 0보다 크죠. 자,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자, x 플러스 2y는 2배 루트 x 곱하기 2y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2배 루트 2xy가 될 거고, 자, xy가 8이니까 2배 루트 16에서 8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은 자, 8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x 플러스 2y가 최소일 때 자, xy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x하고 2y가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x가 2y니까 x자리 xy가 8이라고 했죠.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y제곱이 4가 돼서 y는 2다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y는 2고 x는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18번 해볼게요. 자, 두 개가 양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요. 두 식을 곱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으면 자, 요거 자체로 산술기하를 쓰긴 좀 애매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단 전개를 해주세요. 전개. 자, 전개를 해주시면 a, b에다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문자 있는 것끼리 앞으로 좀 묶어주고 상수는 계산할게요. 자, 그럼 이 전개를 했더니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 둘은 곱하면 상수가 되죠. 그쵸? 곱해서 상수니까 산술기하 평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배 루트 ab의 ab분의 4 플러스 5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두 개 어차피 뒤에 거 더해진 건 상수니까 요거 두 개에 대해서만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되면 2배 루트 4 플러스 5가 되니까 9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최소값은 9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잘못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는 게, 얘가 산술기였으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산술기였으면 이렇게 돼요.
얘가 최소일 때는 2분의 루트 b분의 a고, 얘가 최소일 때는, 아이고, 이 빼먹었네요. 2배 루트 a분의 4b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 곱한 게 자,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와서 8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냐면, 자, 요게 등호가 성립할 때, 요게 그 이 식이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면 a가 b분의 1일 때 최소고요. 얘가 최소가 될 때는 b가 a분의 4가 될 때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최소가 성립할 때는 이 식이 최소가 성립할 때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요게 동시에 성립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8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계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해서 곱을 상수로 만들 수 있게 식을 조작해줘서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식을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를 써서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 식을 최소값을 구해서 그걸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실제 문제에서 풀 때.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한 번 적용해서 산술기하를 쓰고 또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는 있는데, 두 식의 산술기하를 적용해서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다. 18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 19번 해볼게요. x가 1보다 클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4x 1보다 크니까 양수고 x-1분의 1도 x가 1보다 크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 산술기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술기하를 쓰려고 봤는데 두 개를 곱해봤더니 얘가 상수가 안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상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식을 좀 조작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4를 해주시고, 얘가 원래 없던 애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 뒤에 써주시면 얘들 두 개 더하면 0 되겠죠. 그래서 식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자, 그래서 요거를 곱해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상수가 되죠. 네, 자, 약분이 돼서 2배 루트 4 플러스 4가 나와서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변형을 해서 합의 최소값을 구한다. 이제 식을 변형을 하는 거는 곱을 상수로 만들어 주도록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 곱을 상수로 만들어 주도록 한 다음에 합의 최소값을 구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발전 20번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산술기하 평균의 활용인데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20m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대요. 이 닭장 바닥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그럼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자, 직각이니까 삼각형이 얘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얘가 20의 제곱이니까 40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얘가 길이니까 x하고 y가 0보다 클 거고요. 자, 합이 상수예요.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2분의 1 xy 있고요. 이거에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합이 주어졌고 상수로 주어졌고 얘가 둘 다 양수고 곱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으니까요. 자, 그럼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산술 기하 평균 써주시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계산하면 400이 될 거고요. 루트의 제곱이니까 x, y로 나오면 될 것 같고 원래 절대값 x, 절대값 y로 나와야 되는데 x, y가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썼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분의 1 x의 최대값이니까 4분의 1로 양변을 다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분의 1의 최대값은 10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술기한 여기까지 하고 코시-슈바르츠를 마저 해볼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데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했으면 이 부분 한번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실수 a, b, x, y에 대해서 a제곱 b제곱의 합, x제곱 y제곱의 합을 곱하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얘네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성립하는 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요거 전개하고 얘를 괄호를 풀어서 전개해서 빼주시면 0보다 큰 게 성립을 해서 자, 요게 성립을 하는 거고요. 등호는 얘가 a분의 y가 b분의 x하고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x의 개수로 나눠주고 y의 개수로 나눠준 게 x, y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등호 성립을. 자, 요 같은 경우는 산술 기하와 달리 뭐 양수라는 조건이 없죠. 그냥 실수 x, y에 대해서 부등식 또는 최대값, 최소값을 이제 구하라고 하면 코시-슈바르츠를 쓸 때가 많고요. 주로 제한 조건이 없을 때, 실수일 때 또는 제곱에 관련된 식이 나올 때는 코시-슈바르츠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만 보고 코시-슈바르츠는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 21번 해볼게요. 자, xy가 실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실수라고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고 어떤 거에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반적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산술기하를 적용해 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일 때 4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합이 주어져 있고 얘도 합이죠. 그럼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렇게 써놓고 요거의 식에 맞춰서 어떤 거를 써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라고 주어져 있고 자, 4x 플러스 3y의 제곱의 4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얘네들의 그 제곱을 벗긴 애들 x가 여기 들어가고 y가 1로 들어갑니다. 그럼 x하고 y를 제외한 게 여기는 4가 있고 여기는 3이 있죠. 그럼 여기 4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이 들어가면 요 식하고 요 부등식하고 요 부등식을 매치가 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이 4고 요 값은 16 플러스 9가 돼서 25가 되시면 될 거고요. 그럼 얘가 4x 플러스 3y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0이 될 거고 4x 플러스 3y의 범위는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최대 최소값을 다 구할 수 있고 자, 등호는 언제 성립을 해주면 되냐 하면
자, 4분의 x랑 3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물론 최대값은 여기서 이제 최대값 m은 10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그 최대일 때 x, y를 구하시오.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어서 요거까지 체크해 줬어요. 자, 두 번째. 자, 5x 플러스 12y가 13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코시-슈바르츠 공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자, 요거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제곱을 없앤 애가 x고 그 다음에 요거 y제곱의 제곱을 없앤 게 y가 될 거니까 남는 게 5하고 10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5를 여기다가 제곱해서 써주시면 되고 11을 여기에다 제곱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아는 거에 대한 걸 먼저 채워 넣은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부등식에 맞춰서 써 넣는다. 이렇게 해서 코시-슈바르츠를 적용하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요 값 전체가 1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얘는 계산하면 13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위식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배운 절대부등식에서 산술 비합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주로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산술 비합 평균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곱이 상수일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는 x, y가 실수일 때 그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술기합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